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NSW주의 락다운이 4주 연장될 거라 예상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말대로 NSW 주총리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아는 광역 시드니 주민들을 위해 8월 28일까지 락다운을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2주 연장은 현실성이 없어 4주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여가량의 긴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날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177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6명은 전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172명이 신규 감염자였고요. 이 중 60명이 전염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위험 목록에 파라마타와 조지강, 캠벨타운 등 3개 지역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자정부터 이 세 지역의 주민들도 당국이 승인한 주요 산업의 근무를 위해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4주 락다운 연장은 홈스쿨링의 4주 연장을 또한 의미하는데요. HC 필기시험은 계획보다 일주일 늦춰진 가운데 12학년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8월 16일에 대면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8개의 고위험 지방정부 지역에 있는 12학년 학생들은 화이자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될 예정입니다. 주총리는 또한 블랙타운 근처 팬드릴에서 슈퍼 확산이 된 장례식의 예를 또 인용했는데요. 50명이 참석한 그 장례식에서 45명이 코비드19에 감염됐다고 설명하며 절대 다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NSW 정부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싱글 버블을 허용했습니다. 혼자서 살고 있는 경우 방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는 건데요. 단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총리는 말했습니다. 또한 고위험이 8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지명된 사람은 10km 이내의 거리에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락다운 규칙의 위반에 대해 더 강화된 단속이 경찰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누군가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6일에는 80대 노인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오늘 90대 여성이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리버풀 병원에서 추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페어필드에서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요. NSW 주총리는 페어필드 지역의 코비드19 상황은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사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주총리는 7월 30일부터 건설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2주 전에 약속했었죠. 그 약속대로 건설 작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8개 지역에서는 제한이 또 붙었습니다. 8개 고위험 지역 외에서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이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덧붙였습니다. 리노베이션과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허락되지만 건물 내에서 2명이, 외부에서는 5명까지 작업이 허용됩니다. 또한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건물 내부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8개 지역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를 위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날 수 없다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NSW 주정부는 락다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방정부의 잡키퍼를 재도입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랙타운의 50개 아파트 블록에서 확진자 6명이 나옴에 따라 NSW주 보건부는 건물의 모든 주민들을 긴밀한 접촉으로 결정해 아파트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한편 NSW주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약국에서도 가능해지는데요. NSW주 보건부는 26일부터 약사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40대는 화이자가 권장됐지만 최근 국가면역기술자문그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과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면 서둘러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대상이 40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주총리는 화이자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충분하다며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의 잔여 백신은 약 130만 회분으로 알려진 가운데 NSW주가 연방정부로부터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각각 15만 회분입니다. 또한 화이자 물량이 점차 늘어날 전망인데요. 다음 주엔 약 9만 회분이,
그 다음 주엔 약 11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인분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으로 알려진 캠시에 건강 경고가 울렸습니다. 현재까지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캠시 23곳 이상을 다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곳을 다녀간 사람들에게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한국 식품점인 진마트와 신코다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와 병원, 웨스트팩은행, 더 월드 오브 프루트과 써니 슈퍼마켓, 빅W 안에 있는 톡리와 우럴스 빅W 점육점, 치킨 테이크어웨이샵, 중국 식당과 빵가게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시역 출발 뱅스타운 노선 기차도 여러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빅W 센터로 알려진 캠시 센터 전체는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간대에 상관없이 출입을 한 사람들은 바이러스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보건부는 당부했습니다. 이번 캠시 확진자 증가는 중국 식품점 톡리에서 일하는 확진자 한 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현재 23곳으로 확산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일 가능성이 많아 정부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 머물러 달라는 당부와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즉시 테스트를 받을 것을 당국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여 명의 캠시와 캠벨타운 경찰들이 확진자 접촉으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한인분들이라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에 락다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드니 시티에서 있었는데요. 이번 주 또 한 번의 시위 모의가 인터넷에 떠돌자 경찰은 이에 대해 신속히 더 이른 시간에 시위 장소에 출동해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할 방침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27일 자정을 기해 빅토리아주는 락다운을 해제했는데요. 오늘 8명이 신규 지역 감염자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밤새 1명이 더 늘어나 사실상 락다운 해제 후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8명의 신규 확진자 모두 감염 기간 동안 격리돼 있었고 이미 알려진 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는 케이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정부는 주에 머물고 있는 해외 유학생과 임시 체류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락다운 해제 후 빅토리아주의 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고 레스토랑과 카페 등도 엄격한 거리두기 수칙하에 영업이 허용됩니다. 또한 모든 실내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고요. 미용실과 기타 뷰티숍의 영업도 허락됩니다. 재택근무가 권장되지만 수용 인원의 25%까지 직원들의 출근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계속 금지되고요. 대규모 경기와 공연은 2주 더 개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장소 모임은 10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나머주도 락다운이 해제되는데요. 신규 감염자는 다행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퀸즐랜드에서는 어제 미스터리 감염자 1명이 보고됐는데요. 당국은 지역사회에 위험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시드니 락다운 연장과 호주의 코비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킵 세이프 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